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님은 도착을 하셨는데 최근에 새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되신 장윤미 변호사가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기자들 빽불이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오시면 약 20분간 지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 변호사님 기다리면서 신인규 변호사님과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좀 허전하네요. 한쪽 날개가 비어 있어가지고. 원래 같이 있어야 또 그러니까 완전체로서 힘을 새는 내는데.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쪽 날개가 이렇게 기우뚱돼 있어서. 네, 장윤미 변호사님,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또 광고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광고부터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닥터 M 당N입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 네이버 후기 2만여 건, 평점 4.9점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이고요.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 M 당N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닥터 M 당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다고 합니다.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이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무려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 M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주. 딱 5주만 닥터 M 당N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3병 꾸준히 마셨는데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 라고 하시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 해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 들어오시는 거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또한 혈당 스트레스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뭐 없나? 이렇게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에 닥터 M 당N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드시면요, 입안도 깔끔하게 정돈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를 더 선물로 드립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 M 당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고 이렇게 차갑게 드셔도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화장품입니다. MUH 스킨케어 선물 세트 그리고 올인원 단품 2개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의 입점 브랜드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 MUH인데요. 이 MUH 스킨케어 세트는 고보습 영양 공급으로 깊은 주름까지 잡아내는 아이크림이 포함된 세트 구성입니다. 피부 모공, 피지 유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 등 타사 대비 뛰어난 임상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전성분 100% EWG 그린 등급의 저자극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크림은 고보습 케어이면서도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과 눈시림 없이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인원은요, 토너, 에센스, 에멀전을 한꺼번에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이고요. 올인원은 자연유래 시트러스 머스크 민트 향으로 은은하고 달콤한 자연의 향이 상쾌한 기분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분들을 위한 간절기 초겨울 피부관리 최초 특가 구성입니다. MUH 스킨케어 세트, 토너, 에멀전, 아이크림 구성 플러스 올인원 단품 2개 총 5개 구성이요. 정가가 얼마냐면요, 18만 1,000원입니다. 18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75% 와 75% 할인된 44,800원에 싹 다 드리는 거예요. 5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44,800원에 한 개에 10,000원도 안 돼. 화장품인데. 예, 2025년도 하반기 최초 특가 구성입니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오늘부터 16일까지만 딱 합니다. 예, 오늘부터 16일까지만 딱
엿새간만 진행이 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쿠폰 3,000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41,800원이요. 추가 할인까지. 네, 41,800원에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사서 써야겠네요. 아우 전 요거 굉장히 땡기네요. 땡기네. 제가 로션을 다 오늘 아침에 또 씻다 보니까 다 썼더라고. 다 썼어요? 살 때가 됐습니다. 이게 살 때가 저도. 됐네. 바로 사세요. 가격도 너무 좋고. 한 번 사면 오래 쓰셔요. 그러니까요. 예,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김건희 씨의 뇌물의 셈은 어디까지인가? 이번에 김기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당대표 당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예, 그 그림 있죠. 그거 어떤 건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 예, 클러치백 그거 그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메모까지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방하고.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 이거 받으면은 종이는 구겨서 버리고 가방만 보관할 텐데 이걸 또 친히 또 이렇게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봐야 돼? 왜냐면 이제 더 많은 뇌물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거 누가 준 좀 건지 적간에 김건희 입장에서 그래서 하긴. 그대로 그냥 장롱 안에 처박아 장롱 놨다가 다 지금 본체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구분해야 돼. 누구한테 받은 건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누구 건지 확인차 메모를 함께 넣어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래서 2배용 금거북이도 같이 있었나? 네. 근데 예를 당선 들면 축하합니다 이런 거. 뭐 하나에 뭐 억 단이라든지 좀 네. 비싼 단위면은 네.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그걸 쓰거나 네. 뭐 누구 주거나 했을 텐데 그렇죠. 요거는 약간 그 뇌물 중에서도 예. 조금은 이제 급이 싸다. 떨어지나? 싸다라고 아마 김건희가 좀 인식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과거에도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있었을 때도 그때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해서 그걸 방어한답시고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했던 예.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무슨 뭐 예의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지금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면서 사회적 예의. 네,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질만 말씀드리면 네. 결국 김건희가 그 공직에 대해서도 지금 매간매직을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결국 당에 대해서도 개개의 자리를 공천농단이라고 해서 뭐 명태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람을 꽂는 데 활용하기도 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도장을 찍는 당 대표 자리를 본인이 사실상 경선에 개입한 그렇죠. 그 명백한 증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당내 경선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렇죠. 징조야. 명백한 증거. 예. 그렇게 되면 원래 정당해산 사유가 뭐 내란 특검이 밝혀내는 게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의 정당의 선거 자체를 예.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정당해산 사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에 있어서도 정당해산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예.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하면 이건 뭐 뇌물로도 이거는 의유를 해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업무방해도 국민의힘 가능하고 입장에서.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정당법상에 예. 당 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해매수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 경선이라는 선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법조가 됐든지 간에 네. 이 김기현 당대표 당시 이제 당대표라는 오명도 좀 있었는데 땅 대표. 전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울산 갔다 왔잖아요. 실제 그 땅을 네, 김기현 대표가 그때 막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 네. 현장에 직접 취재까지 다녀왔습니다. 발로 뛰시니까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납니다. 네, 울산까지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네. 보낸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경선 자체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김기현 당대표가 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찍어 누르기 막 그 뭡니까 저 당규를 바꾸고 100%로 바꾸죠. 예 당원 당규를 막 바꾸면서 무리하게 저렇게까지 김기현을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건희였다.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그 백을 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백에다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왜 보낼까요? 근데 둘이 주장하는 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의례적으로 이런 선물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김기현 씨는 절대 정치에선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인식 자체가 네. 뇌물로 지금 보여지는 물건조차도 사회적 예의로 포장을 한다면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굴 뇌물죄로 처벌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1,000만 원짜리 예의 그럼 예의가 더 바른 사람 아니에요? 1억짜리 1억짜리. 그럼 예의가 더 바른 거 아닙니까? 예의가 완벽한 사람이네. 말 같은 거기서 소리를 10억짜리를 해야죠. 주면 더한 거잖아요. 이거는 강도가 집문 네. 따고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등기부상 우리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의례적으로 100만 원짜리 선물하지 말라고 청탁금지법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뒷돈 거래하지 마라. 매관매직하지 마라. 그래서 선물도 3만 원, 5만 원 다 규정을 둔 겁니다. 엄정하게 한 거죠. 엄정하게 해라. 그래서 한때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 생일 파티 아니 애들이 생일 파티 하려고 케이크 사왔는데 거기 한 조각 먹어도 되냐 이거 청탁금지법 바카스도 위반 그렇고. 바카스 커피 한 잔 그 요구르트 한 병 이것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0만 원짜리를 무슨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저 태양을 가지고 달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 궤변을 통해서 네. 본인의 범죄를 가리려고 해봤자 네. 이거는 정말 그냥 발버둥 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엄정한 수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의를 운운하기에 앞서서 김건희에 대한 예의만 차리지 말고 당원에 대한 네. 국민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 네? 아니 죄를 졌다가 발각됐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지.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사회적 예의요? 네. 이게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고 고양이도 웃고 지나가던 동물들도 웃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 당시 2023년도 3월이거든요. 이때도 뭐 안철수 주저앉혀, 유승민 주저앉혀, 맞아요. 나경원 나경원 주저앉혀, 주저앉혀. 그냥 짜맞힌 고스톱 같은 경선 판이었어요. 우스꽝스럽게 해서 김기현 맞아요. 됐잖아요. 예. 그때도 경선 개입에 대해서 저도 의혹 제기를 했고 네. 아마 기자님도 하셨을 맞아요. 거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때도. 네. 근데 안 밝혀졌죠. 왜? 네. 윤석열 검찰과 경찰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이거 둘씩.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권성동 설도 있었어요. 다음 당대표는 권성동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 후보 만들기로 이제 올인이 된 건데 당시에도 의혹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번에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가 차기 주자로 윤핵관 김기현을 찍었다. 그래서 통일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권성동 아니면 김기현이라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좀 해결해주는 어떤 로비 창구 이렇게 김기현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의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가 이것도 있죠. 좀 추사해봄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결론은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사유화하고 그 정당이 가지는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이라든지 네. 또 당내 이권들을 노려서 당 대표 자리에 권력자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네. 애완경 같은 당 대표를 앉혀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도 오고 가고 네, 도와줘서 그렇죠. 감사하다고 맞아요. 쓴 편지도 나오는 어허.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성동이를 앉히든 김기현이를 앉히든 그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들의 이권 실현을 잘해줄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건데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김기현이 말을 더 잘 들으니까 김기현을 갖다 앉힌 거죠. 당시에 뭐 당대표라는 오명까지도 받아가면서 4등하던 네. 정말 그 당대표가 자력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을 당시의 권력자는 그럼 누굽니까? 김건희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를 정점으로 여사 한 라인. 당시 여사 라인인 예. 거죠. 그럼 거기는 뭐 건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통일교가 갈 수도 있고 예.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배우 그렇습니다.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중요한 것은 당을 사유화했다라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을 사유화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지만 그 범죄를 최초로 또 발견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 남편을 원망해야 돼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가 막히다. 아니 뭐 총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넘어오던 거를 아 이거 안 된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분기탱천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칙을 세우는 그 기준에 의한다면 네. 이건 뭐 김기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 그 자체로서도 이거 정당 해산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보면 2022년 12월 19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변경됩니다. 100% 당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 그 이듬해 1월 5일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거 나가지 말라고. 1월 25일 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김기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3월 17일에 김기현의 부인이 김건희한테 이 클러치백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당대표 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떨어지는 뇌물이에요. 네. 요거 빼박이다. 100% 당원 룰 바꾼 사람이 또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그게 또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그러니까. 예? 눈 가리고 무슨 뭐 타조 노래 합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뭐냐 지금 우리 당이. 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김기현 나가서 스스로 알아서 조사받고 자백해라. 그리고 정당이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절 얘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예, 생명력을 다 있기 때문에. 보수 괴멸.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보수 이제는 올라. 올바른 목소리를 기대하는 게 너무나도 좀 진짜 난망한 한심합니다. 일 아닌가 싶고 네. 최근에 그 우원식 의장께서 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오실 때 입구까지 네. 나가서 그 네. 마중을 나가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소리를 지른 사람이 또 김기현이죠. 네. 막 뭐 우원식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네. 소리를 질러요.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한테 꺼져라 범죄자 그 자리 재판 때. 받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한심하고 품격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예. 그래도 저 사람들이 품격이 있어.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무슨 시정잡배 비슷하게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최소한의 수호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각났으면 이 발각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면 그 부끄러움을 느끼죠, 사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품격을 찾기에는 너무 좀 난망하니까 네. 이거 이제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제는 뭐 본인들이 뭐 너무나도 멀리 갔고 아하. 또 너무나도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뇌물 정도는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아마 저런 식의 저런 뻔뻔한 반응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뭘 바꾸겠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네. 어떠한 외력, 어떠한 타인의 힘에 의한 이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네. 이것이 뭐 정당 해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면은 이제 내년부터 있을 선거들, 네. 뭐 지방선거, 총선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완전한 괴멸의 상태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서 약 3,000명 정도의 당원을 가입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심은 권이다. 이런 말을 이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제 그 카톡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통일교가 배후가 돼서 권성동을 밀려고 했다가 권성동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기현이 됐으니 김기현을 밀기로 작심한 이후에 통일교가 김기현을 상대로 한 로비는 없었겠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겁니다. 1억 주고 막 뭡니까 큰절하고 돈 받아갔잖아요. 뭐 권성동 의원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러면 김기현은 그런 게 없었겠냐? 저는 김기현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번 이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위에 상납 구조기 때문에 네. 이제 김기현 입장에서도 김건희한테 상납을 했다. 그럼 본인이 당대표하면서 그 뇌물의 대가로 얻은 자리를 통해서 네. 더 많은 걸 받았을 걸로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아마 좀 총괄적인 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이 얘기부터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요.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검 연구관들도 나섰습니다. 노만석 대행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책임을 져라. 관련된 노만석 총장 권한 대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지난달 31일 그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그 유동규 포함해서 모두 5명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은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일파만파지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검찰과 관련해서는 뛰어난 식견을 갖고 계신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네. 결국 검찰 권력이라고 상징되는 뭐 현직 검사장들이든 아니면 바깥에서 뭐 지원 사격을 하는 인사들이든 이 검찰 세력의 저는 총반격으로 일단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뭐 항소에 실익이 있었느냐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추징이나 이런 것들은 배임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는 것이 법의 원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 검찰 세력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사 자체가 조작은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유동규를 의식한 그쵸. 검찰의 이런 반발 액션 아니냐. 왜냐하면 유동규 입을 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발을 통해서 좀 더 유동규와의 그런 그 수사를 함께 해왔던 이 조작은폐 프레임을 더 유지 강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지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는 뭐 예상된 검찰의 총 반격이기는 한데 조금은 빨리 왔다 그 시점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항소장 미제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은 설명은 가능한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 검찰 세력의 총 반격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해내는지가 또 커다란 하나의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 떠나서 우리가 좀 그 연관돼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한 진술이 있어요. 저는 이 진술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본인이 이제 재판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제 그동안 했던 진술과 너무 다른 얘기여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실명을 밝힐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름까지 깝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2022년 9월 날짜도 특정을 해요. 부장검사가 그 자정 무렵에 자기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여기 있을래? 이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 피의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협박이죠. 그러니까. 협박이고 강요고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한 것인데 지금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전 출발점을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 사건이 되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 수사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사단이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자리에 올라가면서 날짜를 제가 착각했네요. 지난 7일입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죠.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지금 대표되는 이 사안이라서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고 당시에 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이 대장동 수사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정일권 부장검사의 여러 가지 회유, 협박, 강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감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지금 이 검찰의 총 반격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본인들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덮어야 되는
총공세, 예. 총공세적인 반격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검사장들이 예. 저 얘기에 득달같이 저렇게 전원이 달려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은 검찰의 집단 항명, 집단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 신호탄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황당무계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자기들이 지난 여름에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나면 다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진지를 구축하자라는 차원에서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마치 자기들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거나 탄압받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그 지금 뭐 중간에 나가버린 누굽니까? 중앙지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했던 강백신. 이 강백신 검사가 마치 검찰의 독립투사라도 된 듯이 비분간계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비판을 했는데 의구심이 아니라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권하고 한판 싸우겠다고 지금 칼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이미 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특히나 검찰 출신 인사들 주진우,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고 맞습니다. 사실은 키워온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은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배경에는 이게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에이펙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나 상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3% 앞으로 65%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권을 흔들지 않으면 본인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떡밥을 던져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총공세에 지금 어떤 빌미가 좀 제공된 면은 분명히 있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총공세가 지금 시작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대 맨 사람들 보시면요 어이가 없는 게 강백신 윤석열 사단의 장학생입니다. 그 주진우 법률 비서관 우수 학생이죠. 윤석열 사단의 장학생 우수생 한동훈 우수생 윤석열 거의 동생 아닙니까? 제로 콜라 마시는 윤석열 아니에요? 콜라 그쵸. 마시는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사단들이 득달같이 이거를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판을 지금 벌린 이 검찰 세력들이 전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이다. 마지막 발악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무슨 뭐 검찰이 자살을 했다라는 전 극단적 용어를 자꾸 쓰는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 극단적 용어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말을 참 입에 담는지가 참 의아할 정도로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타살을 당한 거죠. 언제 자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살을 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타살을 당한 게 검찰이고 어쨌든 끝까지 저항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검찰의 책임도 있지만 일단 근원적인 책임은 윤석열 사단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것이죠.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면서 이 대장동 이슈로 한번 붙어보겠다. 전 도전장 던졌다고 보고요. 전 이거 국민들이 전 일치 단계에서 막아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깃발을 들었어요. 간단한 움직임은 아닌데 깃발 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작심을 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결단코 이 사건을 대응하는 국민들의 논리가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 판결문만 명확하게 잘 해독을 하면
이게 일단은 1번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이 뭐 연계가 돼가지고 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성남시 일원이었다고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손해액 관련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다 산정을 해버렸어요. 428억으로. 근데 이거를 또 1심에서 결정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퉈야 되는데 왜 안 다퉜냐. 그 검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노만석 대행을 이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앞서 이제 김기표 의원이 나와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명징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누구냐?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다음에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 그다음에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 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가 되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본인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한 줄짜리가 아니라 종합해서 설명을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이름들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 아닙니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선 직원에 일하는 검사장급들이 이렇게 나서서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취지는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네. 이게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유동규 같은 경우는 선고가 되기도 했고 그 대장동 5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의 말씀이 맞는 거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 2분의 1이 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형량들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적용하는 케이스를 지금 대장동 관련된 케이스로 잡다 보니까 네. 저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득달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요거를 조금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저 조금은 아쉬움은 좀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는 저는 이 검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마지막 총반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자기들은 이제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는 뭐 볼장 못 볼장 없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 정권을 한번 흔들어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저는 의지 아니고서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세력이 총준동을 하면 국민들이 총반격을 해서 진압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이재명 정권과는 함께 가야지 못하겠다라는 저 검찰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총공세, 네. 총반격. 전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대화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말로 더 이상 풀 수는 없겠다. 이제는. 예. 그러면 이 검사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항명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항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하여 법무부가
어떻게 인사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 저게 약간 그 빌런 같은 소지가 있어요. 빌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아마 징계해서 잘리면 그거 명분으로 또 정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모델을 아마 꿈꾸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진숙 모델을 꿈꾸는 자들이다.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정치 검사니까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으로 본인들을 잘라주기를 더 바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해고된 검사들이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에 라고 공천받을 수 하면서 있으니까. 로펌에 가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다음에 나서서 흔들기, 정권 뭐 흔들기.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성호 장관이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도 메시지를 낸 걸로는 보이고 예. 일단 좀 반발은 저는 지켜는 보는데 결국에는 저는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저 사람들이 총공세를 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운다면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동안의 검찰권 행사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김건희 무혐의 내줄 때나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런 식의 정치적 편향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 검사장들이 도발한 것이지만 이게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국민들 내지는 그동안에 본인들이 억울하게 만들어 왔던 사건들 내지는 본인들이 그동안 충성했던 김건희 부류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정당화했던 자기 자신들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싸움 간단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기서 그렇다고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안 물러나죠. 그렇다고 뭐 검찰청 다시 복원시켜주고 본인들 옛날 지위를 회복시켜주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은 더 단단하게 안 되겠네. 그렇죠. 이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게 옳았다. 그 1년 남은 유예기간도 뺏어버려라.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역할은 그야말로 도둑놈, 그다음에 나쁜 놈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정치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했다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하면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인사조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아니 그리고 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검찰을 해체에 준하는 형태로 고강도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한동훈이라든지 저쪽 그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검찰 살려놔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는 검찰 못 믿겠다, 검찰 해체하자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식의 주장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럼 좋다. 이제는 그 검찰에 대해서 이 정치적 편향성을 모두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자초한 사람은 검찰 스스로 본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믿고 전 담대하게 나아간다면은 전 이 고비도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뭐 언젠가는 다가왔을 그런 하나의 그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서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힌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여기저기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지난 재판에서 남욱이 한 얘기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 검사는 무슨 판단으로 이런 겁박을 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본인이 이제 추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있지 않았던 예정되지 않았던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초기 수사에서 정영학이 회유되었다라는 거고 자료도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당신들 그때 수사검사들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검찰 내부의 그 감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권 침해나 뭐 등등의 문제적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작 기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차원에서의 진행이 돼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죠. 이런 식의 조작 수사, 은폐 수사, 권력의 억압에 의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의 증거들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따져야죠. 배 가른다고 누가 말한 거야? 왜 그런 말한 거야? 그렇지. 그거 수사를 하고 그거를 도려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딱 지금 검찰 조직하는 걸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 국민의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백을 준 게 들켰는데 이게 사회적 예의
얘인데 왜 그러는 거야? 소리 지르고. 네. 요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각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언론. 저는 그게 반정치의 3대 축인데 3대 축. 그 언론과 검찰과 이제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인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 검찰의 조직적인 이 망동과 이 대반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거 가만히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의 망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다 부안해동하고 본인들이 다 그 소위 말해서 죄를 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강백신인가요? 강백신이 드러나면 자기 차례까지 오는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뭔가 인계철선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항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을 보면. 검찰이 딱 그 국민의힘 다시다.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다시다. 윤석열 편드는 이유가 윤석열 인계철선 써가지고 본인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고 그다음 권성동 나오니까 권성동 방어해가지고 본인들 인계철선 쓰고 권성동 잡혀가니까 이제 또 김기현 줄줄이 고구마로 가는 건데 인계철선으로 자꾸 쓰죠. 왜? 본인들이 죄를 같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특히나 검사장들의 이 반발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검사장이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고위 간부로 다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조직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는 상황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아직 신설된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법 왜곡죄 논의가 최근에 이제 법원 개혁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우선은 법 왜곡죄를 도입을 해서 또 하나의 구성 요건을 더 만드는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정치 검사들 먼저 좀 솎아내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법 왜곡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정치 검사들을 뭐 법무부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그동안에 발본색원을 해오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이 빌런까지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따라하기 식으로 많은 검사들이 정치화되면서 이 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법 왜곡죄를 지금 도입하기보다는 저는 이 검찰청의 이 조직적 난동에 대해서 먼저 좀 진압하는 그게 더 순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기 진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고요. 이거를 초장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봤어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 된 사람 아닙니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과 정부를 검찰 권력이 시시때때로 쥐고 흔들 수 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리고 거기에 항상 함께했던 보수 언론과 정치꾼들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항상 이런 걸로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여론전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본질적으로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정영학 회계사도 어떻게 회유를 당한 건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좀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 저는 유동규도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동규도 뚜껑 열리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막 봐준다고 하다가 8년이 나와버렸으니 3년만 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8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1심이 확정이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동규 입장에서는 화딱지나는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으니 저기 남욱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윗선과 해가지고 3년만 살고 나간다. 다 내고 끝났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8년 꽝꽝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정보다 5년 더 살게 됐기 때문에 유동규도 그렇다면 진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살자고. 이게 참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이게 무슨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법정 드라마, 막장 드라마. 검찰이 원래는 강도 잡으라고 우리가 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도를 잡으라고. 근데 문제는 검찰이 억울한 사람도 강도라고 만들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잘못 위법하게 쓰였을 때 그게 드러나면 즉 검찰도 야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런 일탈과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구나. 그걸 도려내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강도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지금 검찰이. 저는 진짜 황당한 건데요.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웃긴 거 이 상황 자체가. 아니 그 네? 원포인트 이런 거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윤석열이 잘못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거기에 부안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걸러내고 정상적인 그렇죠.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내라는 다 같이 내라. 이게 지금 똑같아. 검찰도 더맨더머가 강도가 내부에서 나오면 그 강도인 검사만 도려내고 그렇지. 자기들이 원래 검찰로 돌아가야 정상인데 뭐 다 강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일이죠. 네. 지금도 연어 회유 사건, 그렇습니다. 또 검찰권 관봉권 띠지 네.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도려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또 강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 끝내 자기들이 이런 전술을 썼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그게 거야. 이제 학습 효과일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바뀐지 모르고 여전히 과거의 문법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이라는 게 침입이 들어오면 그냥 싸워야 되는 건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 조직이 이건 뭐 집단항명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전쟁을 걸어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켰는 윤석열이를 진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끌어오면서 내란 1년 만에도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항명을 하고 그 반역을 걸어오면 네. 전 이건 그냥 진압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의아한 게 네. 본인들이 다 같이 강도가 아닌 한에는 아니 자기들 내부에서 강도인 검사가 드러났으면은 아니 그놈만 도려내자고 얘기를 해야지. 네네. 어떻게 저렇게 집단적으로 다 감싸고 도느냐. 네. 그럼 결국은 윤석열까지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윤 어게인인 거예요. 아니 한동훈, 네. 주진우 다 네.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아니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을 강도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지금 네. 검사들이 반격을 한다면 그럼 한동훈도 잘한 거고 네. 김건희 무혐의준 최재훈도 잘한 거고 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본인을 그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한테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검찰 편을 드는 걸 보면 이 친검찰의 DNA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게 보인다.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면은 그 그러니까요.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생존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언론, 국민의힘 네. 이 세 덩어리가 반정치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론과 검찰 비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팀이니까. 아니,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섭외해도.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정서가 이미 전과 다른 게 하나가 있고 네. 검찰의 만행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 국민의힘 안에도 옛날처럼 단일 대우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저렇게 부상하면 또 누가 견제할까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적은 내부에 있다고. 장동혁. 아니, 또 장동혁이 또 네. 당원 게시판 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죠. 이게 단일 대우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저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 지금 검사장들은 뭐 본인들이 다 같이 죄를 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나올 일이 아니라 본인들 안에 강도를 지금 제거하고 그걸 나무래야지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저는 대처법이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답답한데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방금 전에 속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검찰 자살 발언 납득이 안 된다. 본인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그 법사위 대장동 현안 질의가 오후 4시 30분 네 언제 며칠 날이 제가 까먹었는데 예. 오늘 오후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4시 반이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어요. 지역위원장들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이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오늘 개최하라고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일 개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김현지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 증인까지 신청하는 것은 정쟁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오늘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속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검 연구관들이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건의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 경위 근거 설명하라고 성명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사퇴하라. 사퇴하세요. 이게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그러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 정말 검찰 이게 연구관들 비본질이 본질을 뒤덮네.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래도 검찰 내 나름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뭐 총장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 자 국민들이 보시면서 좀 우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10년 전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과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서도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을 도왔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또 1년만 전으로 돌아가면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때에 월급 먹고 월급 받아 먹는 이 검사들이 본인의 역할들 제대로 했더라면은 네. 뭐 윤석열 정권 날아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특검이 네, 뭐 네. 들어 필요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 똑바로 안 했을 때는 수뇌부에 대해서 숨소리도 못 냈던 사람들이 예. 이제 와가지고는 뭐 총장 물러나라, 뭐 거의 이제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권에 거의 뭐 결투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의 결투 신청. 국민들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뻔뻔하다. 그렇습니다. 니들은 거울이 집에 있냐? 거울은 좀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얼굴에 묻은 거. 거울 치료 좀 좀 해라. 닦고 얘기해라. 누구 지금 말해라. 댓글 지적해야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런 식의 비분 관계. 아니 지금만 딱 놓고 보면은 예. 무슨 정의의 화신들 같잖아요. 정의의 화신들이.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의 그 정의를 말살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속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일반 이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여인영 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강자 이준수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자, 김건희 재판에서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이준수. 그러니까 이게 참 의아한 게 네. 이준수라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건진까지 소개를 해준 사람이고 거잖아요.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는 지금도 김건희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범죄 공동체를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범죄 공동체 안에서 이준수 씨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이준수라는 이름도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언론에서 공개하지 그동안에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렇죠. 뭐 이모 씨라고 예. 하지를 않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 12월에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기현, 여기 김기현 당대표 네, 아니고요. 다른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입니다. 김기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김건희 씨가 갑자기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재판 중간에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죄 공동체 나올 게 나오니까 퇴장을 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발생이 매우 된 어지럽죠.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지. 예, 이제는 뭐 사방팔방에서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건진도 불지, 이준수도 나오지. 불지. 그럼 이제 김건희 뭐 이준수 외에 또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숨을 이제 데가 다 없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을 안 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 이제 진실이 그렇습니다. 가려지지가 않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걸 김건희가 느끼다 보니까 평생을 예. 거짓과 조작으로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지럽죠. 진실 예,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어지러웠던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의아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럼 이준수 씨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이런 식의 본인에 대한 수사조차도 막아왔던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고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사생활에 좀 너무 좀 관심들을 가지시던데 뭐 그런 부분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썼던 핸드폰이 지금 건진의 손에 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그걸 왜 갖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뭐 정말 뭐 김건희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럼 건진이 뺏은 걸까? 저는 건진 입장에서는 보험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보험용이라면 김건희. 김건희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보험으로 그걸 그렇죠. 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찝찝한 건 또 뭘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 것들이 궁금하게 굉장히 많아요. 범죄 궁금하고 공동체에 범죄한 게 그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의 이거는 내부의 은밀한 사정들이죠. 그렇죠. 내부 사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폰이 어떻게 가 있으며 그렇지. 또 그 안에서는 그 이준수 씨와의 그런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들이 왜 나오며 네. 이게 무슨 뭐 남녀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범죄에 대한 얘기인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준수라는 이름 앞으로 저희가 주목을 더 해야 이 될 것 사람 같습니다. 지금 수배 중이에요. 안 잡혔죠. 아직. 현상 수배해서 빨리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술술술 다 분다. 다 분다. 예, 다 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이고 우리 장 변호사님 기다리다가 시간이 나가버렸네. 아니 속보가 너무 많이. 네, 나오니까. 속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것만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간의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8시간 대질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김한정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장 김한정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이 명태균한테 2천만 원 빌리러 간다. 이렇게 연락한 날 오세훈 시장의 자택 근처 식당에서 김한정 후원회장의 카드 결제 내역, 그다음에 최측근 강철원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시장. 여론조사 관련된 카톡 내역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나왔다는 거예요. 기소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 어떻게 보십니까? 전 기소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때부터 사실은 네. 명태균이 이제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진 뭐 여론 조작 기술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정당의 그 사무에 개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점이란 말이죠. 네. 그 지금 참 구도가 웃기게 된 게 명태균은 지금 오세훈 잡아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네. 오세훈 킬러가 됐어요. 킬러가 돼 있죠. 네, 뭐 오세훈 네. 뭐 다시는 뭐 정치 못하게 한다는 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젠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 오세훈 굿바이라고 쓰더라고요. 오세훈 사요나라. 네, 일본어로.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이 지금은 오세훈 날리기에 꽂혀가지고 전 날릴 것 같아요. 근데 날리면 네. 그 구조로 그대로 저는 명태균도 날아간다고 봅니다. 왜? 아니 그 구조 그대로 이준석, 윤석열 그 이후에 뭐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이거 개입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오세훈 날리기에 너무 혈안이 돼서 그 수법들을 술술술 불고 이제 본인이 검찰 수사 협조를 해서 오세훈을 날리는 건데 저는 그 날리는 그대로 그 범죄의 틀 그대로 본인이 그 이후에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전 이 수사가 앞으로 주목이 좀 됩니다. 그 어떻게 될지 이후로도 저는 많은 지켜보도록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 부분은 연루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막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종묘 앞에 180m 떨어진 위치에 세운 4구역 재개발을 해가지고 35층 초고층 건물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문화유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가유산청이 세계 유산에서 등재된 게 취소될 수가 있다. 이런 초고층 건물이 생기면 그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도권 특히나 서울 지역에 뭐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 메시지는 다 동의해요. 네. 아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 늘리는 거는 새로 짓는 것도 할 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세금 문제도 거론을 해서 네.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전 동의는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죠. 공급을 하더라도 지금 문화유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등재가 취소되는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한다? 아니 그러면 그린벨트에다가도 다 짓죠.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도 좀 이성을 좀 찾아야 된다. 저 오버하고 있다. 오버하고 있죠. 예. 이성을 좀 찾아야 되고 이게 지금 표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나라의 국익은 망가지더라도 본인 표를 위해서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서 전 좀 자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부자 되세요. 이런 똑같아요. 어떤 네, 그 천박한, 유권자들의 네, 천박한 네.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의 어떤 표심을 흔들어서 아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찍을 거야. 그렇게 도덕군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아니 근데 이제 거죠. 언론이 또 거기에 부안해동을 또 부안해동하고, 해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동시에 저는 수요 분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규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방에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매력적이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부동산 문제 반드시 전 해결을 위해서 수요 분산 필요하고 네. 하나 아이디어로 대검도 포함해서 저는 대법원 헌재 이사 가야 됩니다. 전 충북으로 내려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중앙 충북을 밀고 있다. 진심으로. 정중앙 네. 진심으로. 그래서 저 국가가 아니 과거에도 강남이 왜 발전했습니까? 네. 아니 왜 서초동에 대법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가 자원들을 놓고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지금의 강남이 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주로 갑시다. 사법수도 네, 사법수도 충주. 충북의 비전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가치가 상실되어서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가 있는데요.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이 그랬고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가 등재해서 취소된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도 뭐 한강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망쳐놨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망국적인 발상은 정말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 네.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책임감. 오늘 김민석 총리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종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를 적절히 잘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자, 무려 1시간 6분 동안 현님께서 신인규 60분 나홀로 파이터 고생 아이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출연료 2배로 받으셔야 아이고,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다음 주에는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1시간? 저는 금방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그만큼 현안이 이슈가 많았다. 많은 건데 네. 정말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의지를 우리가 더 마음 약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면은 이 위기도 전 잘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들을 정리종합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대통령 언급은 없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유동규, 남욱,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영학 아니죠. 전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착종시켜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의견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극소수 정치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 문제다. 검찰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일파만파 계속될 거라서 저희가 내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2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